히노카미 카구라 햄무리의 용 두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새 혈귀의 목을 베어버린 탄지로. 그는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규타로의 목을 벤 그 일격에 담긴 위력의 이유를. 그 순간의 감각, 호흡, 힘을 주는 방법, 불타듯이 뜨거워졌던 온몸, 그리고 이마. 탄지로는 그때의 감각을 떠올려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은 한 마리 아이제치의 목을 마저 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제치의 목은 이미 괴냐가 베어낸 상태였죠. 동시에 4마리의 목을 모두 베는 것에 성공하여 탄지로는 혈귀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등을 돌린 괴냐가 탄지로를 향해 얼굴을 드러내자 탄지로는 당황합니다. 그의 모습은 흡사, 혈귀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때 카라쿠가 타들어가듯이 아프고 재생이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세키도는 냉정하게 느리지만 재생 자체는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고, 그 모습에 탄지로는 이 혈귀들의 약점은 규타로 남매처럼 동시에 목을 베어도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 판단했고, 히노에락 혈귀들에 대한 공격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탄지로는 네즈코를 돌무더기에서 꺼내며 목이 급소가 아니라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문득 기절했을 때 위화감을 느꼈던 냄새의 정체를 깨달았죠. 바로 히노에락의 혈귀 외에 본체인 5번째 놈의 냄새를 말이죠. 그때 그녀는 탄지로의 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고만장하지 말라며 상현을 쓰러뜨릴 사람은 자신이라고. 이어서 탄지로가 규타로의 목을 베었음에도 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상현 6을 쓰러뜨린 건 그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말에 긍정했고, 걔냐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간절히 원하듯 소리칩니다.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죠. 이때 탄지로는 분명 걔냐의 냄새를 맡았겠죠. 누군가를 향한 상냥하고 다정한 냄새를. 그래서인지 탄지로는 걔냐가 상현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네즈코와 함께 전략으로 엄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혈귀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말이죠. 걔냐는 탄지로가 그런 식으로 방심시켜 공적을 가로채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탄지로의 티끌한 점 없는 눈동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분노혈귀 세키도가 부활해 번개 공격을 시작했고, 걔냐와 네즈코가 시간을 버는 사이 탄지로는 5번째 혈귀를 찾기 위해 이동합니다. 사실 탄지로가 그동안 5번째 혈귀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었던 이유가 온천에서 풍기는 유황 냄새 때문에 코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탄지로가 기절했을 때 그리고 집이 무너졌을 때 카라쿠의 바람 공격으로 그 냄새가 싹 날아간 상태였기에 탄지로가 5번째 혈귀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었죠. 그리고 곧 탄지로는 5번째 혈귀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걔냐에게 5번째 혈귀가 북동쪽 낮은 위치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걔냐가 5번째 혈귀를 찾는 동안 네즈코와 함께 세키도와 카라쿠, 아이제츠를 상대하며 걔냐를 엄호합니다. 탄지로에게 카라쿠의 바람 공격이 향하고, 이어서 세키도가 번개를 사용하려고 할 때 네즈코는 세키도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으나 아이제츠의 창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탄지로의 칼날이 세키도의 칼을 잘라냈고, 세키도는 더욱 빨라져 자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그가 이미 처음 만난 시점부터 무잔이 준 정보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반사 능력과 싸움에 대한 적응, 최고 위기에 보여주는 폭발적인 성장을 말이죠. 네즈코가 아이제츠에게 폭혈을 사용하여 세키도가 아이제츠를 돕기 위해 그에게 향한 사이 탄지로는 카라쿠의 공격에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며 걔냐에게 5번째 혈귀가 이동하는 방향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걔냐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혈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탄지로가 서쪽으로 낮은 방향에 있다고 외쳤고, 걔냐는 곧 엄청나게 작은 모습의 한 탱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걔냐는 혈귀를 향해 총을 발사했고, 모습을 들킨 혈귀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걔냐는 혈귀를 쫓으며 여태껏 많은 귀살대원들이 이런 식으로 농락당했을 것을 생각하며 어이없어 하면서도 분통을 터뜨렸고, 곧 걔냐의 칼이 혈귀의 목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걔냐가 할 수 있다고,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혈귀의 목으로 향한 걔냐의 칼은 부러지고 말았죠. 걔냐의 능력으로는 너무 단단한 한탱구의 목을 벨 수 없었습니다. 이에 총을 사용하였으나 통하지 않았고, 곧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세키도의 석장이 걔냐의 목으로 향합니다. 여태껏 걔냐는 혈귀들을 상대하며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았으나 걔냐가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 바로 약점은 혈귀와 같은 목이었고, 곧 죽게 될 거란 생각에 그가 귀살대원이 된 이유와 귀살을 하는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가 되어 형에게 인정받고 그때의 일을 서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걔냐의 어머니는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게냐는 그가 남에게 원한 의사,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냐의 어머니는 작은 몸으로 괴물 같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겁내지도 않고 게냐를 비롯한 아이들을 감싸주었고, 게냐는 어머니가 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기다리던 게냐를 비롯한 형제들은 어머니가 곧 동이 트는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자 걱정하고 있었고, 사내미는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크게 두들겼고, 게냐의 동생들은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라 여겨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게냐는 황급히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동생들을 말렸으나 순간 무언가가 동생들의 몸을 찢고 게냐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게냐는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그것이 늑대라고 여기고 있었죠. 곧 그것이 게냐를 덮치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안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던진 것은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사내미였습니다. 게냐는 쓰러져 있는 동생들을 위해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는데, 그때 형과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게냐는 넋이 나간 사내미를 향해 왜 엄마를 죽인 거냐며 살인자라고 책망했죠. 그 이유는 그때 싸늘하게 죽은 동생들의 모습에 게냐는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후에 늑대인 줄 알았던 그것이 혈귀로 변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자신과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몸을 내던진 사내미를 매도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냐가 더욱 후회하는 이유는 약속한 직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은 후에 사내미는 게냐에게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가족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게냐는 앞으로는이 아니라 앞으로도겠지라며 긍정하였고, 그런 게냐를 보고 사내미는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러나 어머니가 혈귀가 되어 그들이 지키고자 한 가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내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으나 게냐는 함께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내미를 살인자라고 매도한 것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이고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필사적으로 지켜준 동생에게 매도당했을 사내미의 심정을 생각하며 게냐는 그때의 일을 사죄하고자 사내미의 뒤를 쫓아 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냐는 재능이 없어 호흡을 쓸 줄 몰랐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주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언젠가 만나게 된 사내미는 게냐가 자신의 동생임을 부정하고 귀살대 따윈 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떠올린 게냐는 끝내 사죄하지 못한 채로 형의 동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죽는 것에 눈물을 보입니다. 그때 세키도의 팔을 화염이 뒤덮었고 세키도의 석장은 빗나가게 되었는데, 탄지로가 나타나 게냐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려 목을 베라며 지켜주겠다고 말했죠. 그가 주가 되려는 것을 전략으로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탄지로의 뒤에서 아이제치가 나타나 그의 창이 탄지로를 향했고, 이미 탄지로가 피하기엔 늦은 상황에 아이제치는 경로자돌이라는 찌르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정통으로 맞았다고 생각했으나 탄지로는 자신의 몸이 멀쩡해 의문이었는데, 게냐가 탄지로에게 향하는 아이제치의 창을 온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냐는 자신이 목을 벨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탄지로에게 5번째 혈귀를 양보했죠. 주가 되어야 사내미에게 다가갈 수 있어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룰 수 있는 게냐. 그러나 탄지로의 정직하고 따스한 마음이 게냐의 인생 목표를 잠시 미룰 만큼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역할이 바뀌어 게냐는 총으로 탄지로를 엄호하고 곧 5번째 혈귀를 찾아낸 탄지로가 그의 목을 향해 포켈도를 휘두르자 한탱구는 괴성을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크게 내지르는 한탱구의 괴성에 탄지로는 괴로워했고 칼날이 한탱구의 목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탄지로는 목을 베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확신보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싹한 기분을 느낍니다. 탄지로는 뒤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에 희노애락 그 어떤 혈기와도 다른 냄새를 느꼈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으나 한탱구의 목만 벤다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죠. 그러나 탄지로의 힘으로도 한탱구의 목을 조금만 파고들었을 뿐 완전히 베어낼 수 없었습니다. 탄지로가 한탱구의 목을 베는 것에 실패해 턴이 넘어간 상황. 이 위치에선 게냐의 총도 탄지로에게 맞기 때문에 탄지로 뒤에 나타난 무언가에게 게냐가 총을 쏠 수는 없었고, 순간 북을 치는 소리와 함께 탄지로를 향해 나무로 만들어진 용이 나타나 공격합니다. 이를 가까스로 네즈코가 뛰어들어 구해냈고, 탄지로 일행을 약자를 괴롭히는 짐승이라며 극악인 놈들이라 칭하는 새로운 혈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냐의 과거와 그가 귀사를 하는 이유가 나왔던 귀멸의 칼날 대장정이 마을 편 7화가 끝났습니다. 그가 귀사를 하는 이유는 하루빨리 형인 사내미에게 오해하여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 책망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미는 그런 게냐가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며
귀살대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죠. 사내미는 그녀를 진정 싫어하는 것일까요? 어때서 미츠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내미는 동생이 없다고 말해왔던 것일까요? 앞으로 풀어갈 이야기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텐구의 새로운 분신이 나타나 이번에 목돈 몽룡을 사용한 가운데 과연 탄지로 일행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대장장이 발표한 8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